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무망과 대흉을 설명드리다가 끝까지 대흉을 설명드리다가 끝까지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흉 후반부 마저 이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감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잠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길 겸 대흉의 일효사는 처음에 양이 온 것은 위태로움이 있으리라. 이로운 것은 적절할 때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일효가 양이죠. 일효가 양효인데 양효는 이제 대흉이라는 것이 크게 도모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도모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양효는 이제 강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 강하게 나가면 위태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로운 것은 적절할 때 그치는 것이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치는 것이다. 일단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상대방이 반발할 때 적절한 순간에 그치면 1단계에서는 그걸로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단계입니다. 2단계. 양이 두 번째 오면. 양이 두 번째 왔다는 건 역시 자기 의도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뜻이죠. 이 양효라는 것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두 번째 오면 수레가 복토를 벗긴다고 했습니다. 이 대흉의 이 효사는 앞서 소흉의 9번째 계지요. 소흉, 작게 도모하는 소흉의 효사하고 비교해 보시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소흉에서는 수레를 끄는 사람과 수레를 타는 군자 사이의 어떤 충돌로 수레가 멈춰서는 불상사가 생겼을 때 군자가 타협을 했습니다. 작게 도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군자가 타협을 했는데 대흉의 길은 크게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에 군자가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레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복토를 벗긴다는 것이 수레를 마음먹고 세운다는 얘기죠. 2단계에서 어떤 상대방의 반발이 나오면 군자가 아예 작정을 하고 수레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왜 수레를 세우는가? 삼효사에 이어서 설명이 나오지요. 삼효사입니다. 양이 세 번째 오니 양말을 뒤쫓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레를 끄는 말이 이 군자가 수레를 크게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레를 좀 무리해서 모니까 말이 반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흉의 길에서는 그 상황에서 군자가 타협을 했습니다. 대흉의 길에서는 군자가 타협하는 게 아니라 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말을. 반발하는 말은 이제 내치고 더 좋은 말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말을 쫓는다는 게 그거죠. 들판에 있는 야생마 중에 아주 양마, 좋은 말, 아주 훨씬 더 힘이 좋은 말을 찾아서 반발하는 말을 내보내고 더 좋은 말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럴 작정을 하고 2단계에서 반발할 때 말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수레를 세우고 말을 내보낸다는 것이죠. 3단계에서 이제 그 대신 이 양말을 잡기 위해서 쫓는 것입니다. 이때 주역이 주는 조언은 이로운 것은 잘 다스려지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하는 것이다. 양말을 잡아서 길들이려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는데 잘 다스려지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해야 한다. 정해야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마가 드디어 잡혔고 이제 훈련이 돼서 길들여져서 수레를 끌 준비가 됐다. 준비가 됐다고 하니 준비가 됐다고 하니 이제 드디어 이로운 것은 가려는 말을 두는 것이다. 이제 다시 이 새로운 말이 수레를 끌 준비가 됐기 때문에 힘차게 수레를 몰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4단계입니다. 4단계. 음이 네 번째 온 것은
송아지를 우리에 가두는 상인이 비로소 길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 수레를 끄는 좋은 말, 양마가 수레, 그러니까 이전 말보다도 더 힘이 좋은 그 말이 수레를 끌게 됐죠. 이 수레라는 것은 이 뭐냐면 이 주역의 시대의 수레는 그 전차죠, 전차. 여기 시대에는 그 전차끼리 이 전투를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양마가 끄는 전차를 군자가 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군자가 이제 훨씬 좋은 전차를 몰게 됐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더 성능 좋은 전차를 끌고 이제 송아지를 잡아 가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제가 앞서 소유의 길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고대의 부는 그 가축이 많은 것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식리, 그 돈을 번다, 이익을 도모한다가 식리라는 말을 하죠. 이 식자가 가축을 번식시킨다고 할 때 식자입니다. 식리. 그래서 이 고대에는 그 가축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송아지를 우리에 가둔다. 아까 이제 들판에 돌아다니는 야생 송아지를 잡아서 이 군자의 재산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양마죠, 양마. 양마를 새로이 들여서 수레를 끌게 만들었기 때문에 군자의 수레가 성능이 더 좋아졌죠. 그 성능 좋은 수레를 바탕으로 들판에 있는 그 야생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에 넣음으로써 군자의 부를 늘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죠. 5단계. 5단계에서는 음이 5번째 온 것은 돼지의 어금니를 제거하는 상이다. 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다 비유입니다. 군자가 이제 부를 늘려가는 비유인데 뭐냐면 돼지의 어금니, 야생 멧돼지를 잡아서 이 집돼지로, 이 가축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야생 멧돼지를 잡아서 가축으로 삼으려면 야생 멧돼지가 있는 그 어금니, 위험하기 때문에 어금니를 뽑아서 가축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4단계나 5단계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 군자가 그 3단계에서 좋은 이 말을 바꿈으로써 반발하는 말을 내보내고 더 성능이 뛰어난 말로 바꿈으로써 그걸 바탕으로 4단계, 5단계에서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육은 이렇게 음효가 2번 오는데 이 음효의 내용을 대육은 이 대육이죠. 괴상을 소육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소육에서는 이렇게 4단계의 음효가 한 번이 놓였는데 대육에서는 4단계와 5단계 2번에 걸쳐 음효가 놓이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비교해 보면 소육에서는 4단계, 그러니까 3단계에서 이 반발할 때 4단계에서 군자가 타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육의 길이기 때문에 군자가 도모하는 게 그냥 조금 도모하겠다는 정도의 의도이기 때문에 굳이 분란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4단계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작게 도모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대육의 길에서는 뭐냐 하면 애초에 이 군자의 의도 자체가 크게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성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역이 결국 이 두 괴를 통해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작게 도모하는 것과 크게 도모하는 것은 결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작게 도모하는 길을 가지고 부지런히 2배, 3배 열심히 하면 크게 도모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괴 자체가 다른 것이죠. 작게 도모하는 소유의 길을 남보다 2배, 3배 열심히 하면 큰 결과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큰 결과를 도모하고자 하면 접근법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게 도모할 때는 4단계에서 타협을 하는 정도로 도모할 수 있지만 크게 도모할 때는 아까 설명 나왔죠? 타협하지 않죠.
말이 반발할 때 내보내고 더 성능 좋은 말을 새로 길들여서 새로운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4단계에서는 야생 송아지를 잡아들이고 5단계로 가면 멧돼지를 잡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군자의 부를 늘린다는 것이죠. 이 가축을 잡아서 부를 늘리는 것으로서 그 큰 도모한다고 하는 상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상징으로. 예. 그렇게 해서 소육의 길과 이 대육의 길은 이렇게 결 자체가 다르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근법 자체가 달라야 된다. 내가 지금 작게 도모할 것인가 크게 도모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게 도모할 거라면 작게 도모하면 되지 쓸데없이 분란을 크게 확장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작게 도모할 거라면 타협을 하면 됩니다. 반발하는 상대방과 타협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애초에 의도 자체가 중대한 일이고 크게 도모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때는 상대방이 반발할 때 유하게 타협하는 정도로 물러서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크게 도모하는 결과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도모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때는 상대방이 반발할 때 과감히 상대방을 내쳐야 한다는 것이죠. 반발하는 사람 내치고 더 새로운 사람을 들여서 새 출발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육의 길과 대육의 길은 결 자체가 다르다. 이것이 그 주역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그 대육의 길 지난 시간에 설명 다 못 드린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2대 대과네요. 제가 아까 감이라고 얼핏 말씀드렸는데 착각을 했네요. 이 기회와 대과. 이 괴와 대과괴가 27, 28번째 괴고 감괴는 그 다음에 29번째 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자의 여행길을 같이 따라왔는데 군자가 드디어 이제 27, 28번째 괴까지 왔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29번째 감괴와 30번째 리괴까지 답하하면 상경의 세계 여행이 끝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경의 세계,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7번째, 28번째 왔는데요. 2대 대과입니다. 2는 뭐냐면 이 내실을 다지는 길이 2입니다. 2. 그리고 대과는 뭐냐 하면 내실을 다지고 가야 되는데 내실을 다지지 않고 가는 것이 대과입니다. 뭐냐면 큰 과오죠. 대과라는 것은 큰 과오를 감수하면서까지 뭐 어떤 일을 감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요. 특히 지금은 상경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경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경의 세상에는 대과는 없고 소과가 있습니다. 하경의 세상이라면 이렇게 큰 과오를 감수하면서 어떤 일을 그렇게 무리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상경의 세상이기 때문에 대과라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이와 대과가 어떻게 대대가 되느냐. 이는 이 큰 과오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대대 어떻게 대대가 되는지. 이는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먼저 내실을 단단히 다지는 길이고 이 대과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일이 너무 중차대한 위기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실을 다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오일망정 감수하면서 일을 지금 감행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대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의 길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라는 이 글자가 오늘 현대인한테는 참 익숙치 않습니다. 한자 중에서도 잘 안 쓰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한번 해놨는데 주돈이 주렴계 선생이죠. 주렴계 선생이나 정의, 자정자 선생 다 이자 있죠. 이자. 이 전통시대 사람들한테 이는 굉장히 익숙한 글자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백이정 선생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이 이라는 글자가 익숙치 않은데 전통시대의 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글자였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주역의 이 이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괴가 이 잡괴전인데 이가 뭐냐? 이는 올바름을 보양하는 것이다. 양정이죠. 올바름을 보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자님께서 주석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올바름을 보양하겠다는 것. 아까 제가 내실을 다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올바름을 보양하겠다는 게 이의 길이기 때문에 이 전통시대 유학자들이 이 괴를 무지 좋아했던 것입니다. 올바름을 보양하는 길이니까. 단전의 주석도 나옵니다. 단전의 주석도 이의 길이 정하면 길하다는 것은 올바름을 보양하면 길하다는 것이다. 나오죠? 올바름을 보양하면 길하다는 것이다. 양정이죠, 양정. 올바름을 보양하는 것. 이 공자님이 이의 길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밝혀 놓으셨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그 이의 길을 아주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도니 선생이나 이제 자정자 선생이 이렇게 이름에 이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괴전이 그 주역의 그 괴의 순서를 설명하는 서괴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물이 길러진 연후에 보양할 수 있는 것이니 이괴로 받는 것이다. 이 물흉 연휴, 물이 길러진 연휴에 이괴로 받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괴에 넘어오기 직전에 아까 대흉이었죠. 대흉이 크게 기르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물이 크게 길러진 연후에 대흉에 크게 도모하는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크게 도모한다고 하면 이 내실이 좀 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성장을 도모할 때 내실이 좀 허해질 수 있죠. 외형이 급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괴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괴가 바로 올바름을 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형 고도 성장, 급하게 성장하느라 내실이 좀 허해졌기 때문에 내실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이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보양이 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법이니 대과로 받는 것이다. 뭐냐면 보양이 되지 않았으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원칙은 보양이 되지 않았으면 내실이 지금 허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바로 대과라는 것입니다. 대과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올바름을 보양할 때 어떤 단계로 길을 밟아 나가게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단계) 처음에 양이 오니 그대의 영험한 거북을 버리고 나의 상태를 관조하는 상이다. 턱을 늘어뜨린 채 있으면 흉하리라. 이 일효사는 제가 책하고 제가 그 주역 독해 책 썼을 때하고 지금 해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해석이 더욱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해석을 조금 바꿨는데요. 그대의 영험한 거북을 버리고 나의 상태를 관조하는 상이다. 이거는 그 제대로 지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다른 사람, 이 영험한 거북, 이건 뭐냐면 주역의 시대에 거북점을 쳤지요. 그래서 이 주역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거북 껍질이 아주 신령한 그 하늘의 뜻을 전달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네 집에 영험한 거북이 있다더라 그런 말을 듣고 주로 이 다른 사람들 거북을 찾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남들이 뭐가 좋다 쫓아다니는 걸 그만하고 나의 상태를 관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제대로 하는 거죠. 뭐냐면 이 얘기를 5단계, 6단계에 가면 그 대천을 건너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 대천, 주역에 이제 대천이 여러 번 나오는데 주역에서 대천을 건넌다는 것은 뭔가 그
중요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죠, 목표. 그 목표를 대천을 건넌다는 비유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서도 5단계, 6단계 있다 뒤에 보시면 그 대천을 건너는 게 지금 군자가 앞두고 있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군자가 이 대천을 성공적으로 건너야 되는데 아직 그 내실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천을 건너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자신의 내실을 단단하게 갖추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 길, 그게 이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군자가 그 대천을 건너려고 보니 그동안은 그냥 남들 쫓아다니기 바빠서 뭐 누가 이게 영험하다 이러면 남들 쫓아다니기 바빠서 정작 나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천을 건너려고 보니까 내가 지금 내실이 부족하구나. 남들 얘기만 들었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제대로 된 길에 들어 쓴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턱을 늘어뜨린 채 있으면 흉하리라. 타이죠. 턱을 늘어뜨린 채 있으면 흉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보니까 이제 내실이 지금 허에 있는 상황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실을 채워야지 이 내실이 비어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가면 흉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턱을 늘어뜨린 채 있으면 흉하다는 것이죠. 이제 턱을 늘어뜨린 채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이제 뭘 먹어야 되겠죠. 뭘 먹어서 자기 내실을 살찌워야 된다.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어떤 그런 판단을 했죠. 그 다음에 2단계 음이 두 번째 오니 턱을 채우려고 하는데 바른 길을 거스르다가 시골처럼 되어버린 상이다. 보양하려고 정하는 것은 흉하리라. 2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1단계에서 내가 지금 내실이 부족하구나. 내실을 살찌워야 되겠다. 그걸 비유적으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뭘 먹어서 보양을 해야 되는데 그 2단계는 시행착오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경이 이제 그 바른 길이죠. 경전할 때 경이죠. 그 바른 길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지름길로 간다든지 이렇게 그 바른 길을 거스르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오히려 시골처럼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보양하려고 정하는 것은 흉하다. 이 정한다는 것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 강제적으로 상황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상황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이 보양하려고 지금 이 길을 잘못 들어서 좀 엉뚱한 결과가 됐는데 그렇지만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지 내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흉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단계 음이 세 번째 오니 이 자체를 거스르게 되는 상이다. 이라는 거는 그 정량이죠. 올바름을 보양하는 길입니다. 근데 3단계로 오면 이 자체를 거스르게 되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하면 흉할 것이라고 했고, 근데 지금 다만 시간이 또 좀 됐네요. 이 시간을 딱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